막 새소리가 따다다다다다닥 하는 딱따구리 소리 같은 것도 나고요. 참, 참 좋다. 굿모닝! 잘 주무셨습니까? 바보 같죠, 바보 같죠. 들으세요? Did you hear it? Did you hear it? Did you hear it? 들렸어요? 좀 아까? 들었어요? 뭐 안 들려? Did you hear it? What did you hear? 뭐 들었어요? 아이고, 누가 하는 소리 들린다. 쌤, 영어 한마디씩 그렇게 하셔. Did you hear it? 난 바보같이 사는 게 좋아. 난 바보가 좋더라. 응? 나는 뭐가 문제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긴 해요. 왜 그러냐고요? 사는 게 너무 행복해. 어제 택시를 타고 어딜 가는데요. 택시기사분하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저는 정말 불만이 없어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갔습니다. 이제 그분이 저보고 저를 몰라보시는 분이에요. 이제 마스크 쓰고 이러고 있었으니까 손님께서는 이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업에 지장이 없으시냐고. 저는 올스톱이에요. 그러니까 막 놀래가지고 아니 그럼 어떻게 하시냐고. 아니 어떻게 하기는요. 그거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건데 이것도 저의 소중한 하루고 저것도 저의 소중한 하루고 그래서 저는 주어진 여건에서 그냥 받아들이고 행복하게 삽니다. 요즘 또 이렇게 산을 열심히 다닐 수 있어서 저는 더없이 행복합니다. 이제 그분은 대기업에 다니시다가 은퇴를 하고 핸들을 잡으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도 저하고 이제 통하는 게 많았습니다. 한 4개월을 이제 은퇴하고 나서 쉬다 보니까 막 약간 우울증도 오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택시를 시작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의외로 뭐 돈은 돈이지만 뭐 바둥바둥 한다고 해서 돈이 더 벌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돈에 대한 욕심은 조금 내려놓고 손님들하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종종 이렇게 기회 될 때마다 하고 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인생을 배우는 재미가 마치 그 택시 대학교에 다니는 택시 대학 용어가 참 새롭죠, 그죠? 택시 대학교 총장님이시네. 예. 그 대학교에 다니는 것 같은 묘한 느낌이 드는데 거기서 많은 거를 배우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즐겁고 하루하루. 그래서 이제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말을 걸었던 거예요. 근데 끝나고 이제 목적지가 금방 다가와서 그분이 말씀이 저는 손님처럼 이렇게 정말 긍정적인 사람 처음 봤습니다. 그렇죠. 뭐 오성식이가 긍정의 상징인데 뭐. 그래서 저도 더불어서 많이 행복했답니다. 예. 자, 오늘은 저의 행복에 일조를 한 와이프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예. 여러분은 부부싸움을 언제 해보셨어요? 저는 부부싸움 해본 기억이 참 까마득합니다. 안 싸웁니다. 근데요, 그게 무슨 뭐 와이프가 훌륭하고 내가 훌륭하고 전혀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그런 문제 같지는 않고 제가 참 느끼는데 이게 궁합이 이런 건가 보다. 궁합이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한 번도 안 해본 그러니까 늘 리더형이었고 그리고 책임지는 거를 좋아합니다. 기꺼이 책임지는 거를 좋아합니다. 뭐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와이프는
저는 처음에 결혼하고 나서 이해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와이프의 소망은 현모양처라고 그래서 요즘에 현모양처가 소원인 여자도 있나? 근데 제 주변에는 워낙 똑똑하고 잘난 여자들이 많았거든요. 뭐 컴퓨터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뭐 학벌도 짱짱하고 뭐 하여간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에 비해서 저희 와이프는 정말 가정살림에 충실한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저희도 부부싸움을 종종 했죠. 종종 했는데 제가 그 결혼 초기 때 간곡한 부탁을 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간곡한 부탁. 그게 뭐냐면 내가 뭐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의견이 충돌이 돼서 부득이 이제 이렇게 절충을 해야 되고 뭔가 결정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제 멋있는 말이고 달리 표현해서 부부싸움을 만약에 하는데 내가 정식으로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정말 대들 내가 이기겠다고 달라드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유야를 막론하고 져줘라 나한테. 이유야를 막론하고 제발 나한테 져줘라. 그게 내가 부탁하는 거다라고 와이프한테 간곡한 부탁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이런 거죠. 의견이 두 개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꼭 옳은 건 아닙니다. 우리 집의 사정이지 나와 와이프의 이 개인사지 이게 모든 사람한테 적용된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지 표준은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한 집에서 가장이 있는데 가장이 둘이 있을 수는 없다. 가장이니까. 자, 우리 집에 가장이 나라고 했을 때 그럼 뭐 군대식으로 하면 내가 대장이고 별이 4개고 우리 와이프가 별이 3개고 부대장이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거는 그냥 우리 집의 논리지 모든 집에 해당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떤 집은 여자가 별이 4개일 수도 있고 남자가 3개일 수도 있고 어떤 집은 둘 다 별이 4개일 수도 있고 뭐 다 상황에 따라 달라요. 이거 어떤 게 옳고 그르다는 얘기를 절대 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 무슨 얘기하면 오해할까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가장이 남자라면은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이제 대장이 그 밑에 사람들의 이야기, 참모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죠. 자, 여기 저기 있는데 우리는 어디로 갈까? A 코스로 갈까? B 코스로 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밑에 사람들이 뭐 식구, 아들, 딸도 마찬가지고요. 자기의 의견을 얘기할 수는 있죠. 그러면 현명한 대장이라 그러면은 그 의견을 잘 취합을 해서 가장 이제 그 나름대로 옳은 방향의 길을 선택을 해서 자, 우리는 A 코스로 간다. 가자. 그러면은 설령 이제 그 밑에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던 그 참모들 가운데 뭐 B 코스나 C 코스가 좋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도 최종적으로 A 코스라고 결정이 되면은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결정을 따라야지. A 코스로 같이 가야죠. 그죠? 저는 이제 그 주장이죠. 나는 대장으로서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지만 때에 따라서 내가 최종적으로 A 코스라고 결정을 내렸을 때는 이유야를 막론하고 거기다가 자꾸 시비 붙이지 말고 그때는 오케이 충성 그리고 A 코스로 같이 가자 이겁니다. 이게 이제 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달리 얘기하면은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다가 무슨 어떤 걸로 의견이 대립이 되다가 어떤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가 내리면 그것이 설령 당신의 의견하고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나를 좀 따라줘라. 거기다 의견을 자꾸 이견 다른 얘기를 붙이지 말아라. 돌격 앞으로다. 근데 정말 고맙게 제 와이프는 그거를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나쁘게 다른 사람이 우리 집을 보면 오성식은 우리 집안 내에서 깡패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에 따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걸 지켜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부싸움이 없어. 왜냐면 오르라 그러나 내가 올 테면 옳은 거야. 야, 오늘 이런 얘기하니까 어머나 오쌤 실망이야. 오쌤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머 나 그렇게 안 봤는데 오쌤 어머 생각보다 세네. 어머 오쌤 깡패 오쌤 어머 나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오쌤 나 그런 사람이야. 나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싸울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 차이도
한 6살쯤 나고 그러니까 그 와이프하고 이렇게 싸울 일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평화롭게 이렇게 사는데, 그런데 있잖아요.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저는요, 항상 온 세상의 책임을 제가 다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변에. 예. 뭐, 가정도 제가 이제 그 와이프하고 관계도 그러니까,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따라주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그 생각이 드냐면은, 이거는 빼박이야, 빼박. 빼도 박도 못해. 이건 무조건 내가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까 점점 그 리더로서 책임의식이 강해지는 겁니다. 예. 근데 요 부분에서 조금 전에 이러셨던 분 있죠. 오쌤 실망이야. 오쌤 깡패였구나. 오쌤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들. 가정은 서로가 대화를 나눠야지 혼자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셨던 분들. 그렇던 분들이 아마 뒷얘기 들으면 또 어머 나라도 그렇게 하겠다 그럴걸.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이 오쌤, 우리도요, 우리 남편이 알아서 잘해주면은 뭐하러 내가 거기다가 따지고 그냥 난 따라가기만 하면 되지, 그거보다 쉬운 일이 더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동전의 양면이에요. 서로.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따르는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나를 잘 리드를 해주면은, 그러면 뭐 나는 그냥 따라가겠다, 쉽지 뭐. 근데 남편이 리더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내가 나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그 남자의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뭐 내가 리더를 하려면 리더를 하게끔 해줘야지. 근데 이제 그건 제 주장일 수도 있어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좀 나를 따라달라. 그래갖고 진짜 그 조직원들이, 그러니까 가족들이죠. 가족들이 충성, 아빠 우리 가장입니다. 아빠가 지시를 내리십시오. 우리 알아서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와, 이제 저가 이제 그런 경우거든요. 비교적 잘 따라줍니다. 우리 가족들이요. 어우, 책임감이 막강해요. 잠을 못 자, 그 책임감 때문에. 왜? 내가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 훈련이 돼가지고 기꺼이 책임을 지는 스타일이죠. 예. 여러분, 그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에서 보면은 회장이 있고 회장의 사모님이 있고 이렇게 보면은 회장의 사모님이 대충 어떻게 그려지던가요? 예, 보면 그 자기 남편을 여보 이런다기보다 회장님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다소곳하고 좀 그런 모습으로 많이 그려지죠. 근데 그게 왜 그럴까? 그 회장의 사모님들 다 저런가? 꼭 그런 건 아니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집안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어떤 리더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추진력 있게 팍팍팍팍 나가게끔 하려면은 밑에 사람이 따라줘야만 그게 가능하거든요. 남자가 여자를 이기는 방법은요, 딱 두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는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세니까 주먹으로 이기는 방법이 있겠죠. 말도 안 되는 방법, 진짜 세상에서 제일 바보가 하는 짓거리죠. 힘으로 여자를 이기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여자가 져주는 방법입니다. 여자가 져주면은 남자가 상대적으로 이기는 거죠. 그거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저는 와이프는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딸 같은 경우는 저만큼 또 강해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딸은 돌격 앞으로 가자 그러면 안 갑니다. 자기 주장을 하면서. 그럼 제가 거꾸로 딸한테 져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의 주제는, 여러분이 만약에 키워주고 싶은 존재가 있으면은 여러분이 져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이기면 내가 책임을 져야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한 번 더.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 우리 남편이 정말 우리 가정을 조금 더 책임감 있게 끌고 나가고 가장으로서 뭔가 확실한 책임을 주고 리더십을 가지고 확 좀 지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책임감 있는 우리 남편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다면 져줘야 됩니다. 많은 경우 져줘야 됩니다. 이길 수 있어도 져줘야지 됩니다. 그래야 남자가 이겼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책임과 그런 책임의식을 갖는다고. 도망갈 수가 없잖아. 이겼으니까 책임져야지. 그거 이겼을 때요,
이겼을 때 그 순간은 되게 호쾌하지만 돌아서면은 그 책임감에 짓눌리거든요. 여러분 거꾸로 여자분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여자분이 만약에 남편을 어떤 부분에서 이겼다. 그러면 그 이기는 순간은 호쾌하죠. 그 다음 뭐예요? 으이씨 바보 같은 남편. 으이씨 아유 내가 해야 되나 어쩔 수 없이 내가 책임져야 되네. 이러잖아요. 고 봐요. 그런 거에 본래. 그러니까 이기면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에 있거나 아니면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 싶거나 또는 우리 남편이 그런 위치에 있기를 바라거나 그러면 이길 수 있어도 이기면은 안 됩니다. 져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부부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관계에서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식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식을 여러분이 부모라는 힘으로 이렇게 팍팍팍팍 눌러버리면 그 자식은 그렇죠. 부모가 파워가 있으니까 어쨌든 눌리죠. 근데 이제 20살이 넘어가면 안 눌릴 수도 있죠. 그죠? 괜히 사이만 나빠지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우리 아이들이 조금 부모로부터 독립된 그런 존재로서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그런 늠름한 그런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싶으면 져줘야지 됩니다. 자식한테도. 그래 생각해보니까 네 말이 맞다. 그래 우리 아들 잘한다. 그래 우리 딸 잘한다. 엄마 아빠가 9세대다. 역시 네가 잘한다. 이렇게 엄마 아빠가 자꾸 뒤로 도망가야지 됩니다. 그러면은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기댈 수가 없어. 자기가 이겼기 때문에 기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독립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매주알 고주알 그래가지고 이제 어른이라고 한마디 두마디 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아이들이 엄마 아빠 말을 잘 듣죠. 골치 아파집니다.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실래요? 매주알 고주알 해갖고 엄마 아빠 말 잘 들으면 그 아이는 영원히 딸랑딸랑 엄마 아빠의 자식이 돼서 영원히 독립을 못합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책임져야 돼. 그런 일이 생긴다고요. 그 세상살이가 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좋은 거 없고 다 나쁜 거 없더라.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이 정말 어느 누군가가 멋있는 사람으로 커주기를 바란다 그러면은 져줘야지 된다. 져줘야지 된다. 자식에게도 져줘야지 된다. 그게 곧 이기는 길이다. 여러분 사는 게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세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네, 가위바위보. 야, 이거 5번 다 이기는 게 참 로또 타는 것보다 힘들지 않아요? 다시 가위바위보. 네. 어떤 분이 그랬어요. 그 왜 마지막에 가위바위보 하냐고. 이유가 있습니다.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지금 얘기해 줄 수 없습니다. 안녕히 계세요.